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노인의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구인혜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전체 인구의 빈곤층도 상황이 안 좋지만은 노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빈곤의 어떤 심화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노인이 한 100명 중에 한 30명대가 빈곤층이었는데 지금에 오면은 거의 100명 중에 50명 가까운 인원이 어떤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노인 빈곤이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악화되고 빈곤이 심화되는가? 그것도 비교적 짧은 기간인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일반 시민들이 생업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어떤 저소득층이 확대된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임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왔습니다. 또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큰 임금을 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일자리는 비교적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기업은 고용 규모가 크고 확대된 편인데 그 부분은 임금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또 증대된 것도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전체적인 어떤 소득 격차를 확대시킨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은 가족입니다. 지난 한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면은 부부 가구의 비율은 매우 줄고 단독 성인 가구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인이 혼자 가구를 형성해서 하는 단독 가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소득이 악화될 경우에 그를 버텨줄 수 있는 가족의 어떤 안전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가구가 늘어났으면서 저소득 가구층이 늘고 또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또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노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절대적인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대다수의 노인들이 독립가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성인 자녀가 벌어온 소득을 같이 나누어서 살아갈 수 있는 노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자기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층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많은 서구 선진 국가의 경우에는 그들도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복지국가들에 대해서는 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복지제도를 대체로 확장을 하면서 설사 노동시장이나 가족에서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크게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에게 주어지는 연금급여인데요. 경제성장 우선주의적인 정책이 지배를 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했고 또한 그 어떤 연금급여의 제공이 굉장히 인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에서도 어려움을 처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어렵게 된 노인들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마저 없으니까 매우 열악한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어떤 여건이 악화된 거, 두 번째가 가족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 거, 세 번째가 정부가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처한 어떤 시민들에 대한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지어는 미국이나 이런 어떤 외국에서의 언론에서도 이제 대서특필될 정도로 특이한 현상으로 보도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노인이 다른 그 성인이나 아동 계층에 비해서 결코 빈곤한 계층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빈곤율을 봐도 100명 중에 한 10명 이하로만 노인들의 경우 이제 빈곤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100명 중에 한 50명 가까운 노인이 빈곤한 상황인 거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노인의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비정규직의 열악한 지위에서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아주 그 열악한 영세 자영업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혜택, 이 보상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를 본다면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자녀의 부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왔습니다. 노인 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포괄된 게 1999년에서야 이루어졌고요. 본격적으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등장한 건 한 2008년경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불과 1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수의 노인들은 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아직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급격한 어떤 노인 빈곤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 또 처해 있습니다. 자살률을 비교한다면 거의 4배, 5배 수준으로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 격차의 어떤 원인은 매우 구조적이고 상당히 지속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거에 이를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일단 급한 어떤 빈곤층에 대한 지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층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벌써 20년 가까운 시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는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그 급여를 줄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어떤 조항이 존재합니다. 원래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면 누구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잠재적으로 빈곤층이지만 그 빈곤층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있어서 그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정부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노인이 상당히 대다수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결국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양산하는 조항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늘어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잘못된 조항을 빨리 폐지해서 많은 빈곤층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제도인데요. 2008년도 말기에 제도가 도입돼서 노인의 하위 70%에 대해서 매달 어떤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출발을 했고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서 상당히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연금 때문에 노인 빈곤 상황이 그나마 나빠질 것이 상당히 이제 방지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국민연금제도라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있는데요. 그 재정적인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이 가입률을 제고해서 노후소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국민들을 다수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민 각자가 젊어서 일할 때는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면 그로부터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 국민에게 확산되는 것이 전체적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을 기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국민연금 제도가 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